네, 전일 뉴욕 증시가 올랐는데 잘 올랐는데 뭔가 그럼에도 저희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럼에도 올랐다. 계속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황 맛집이 지금 또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매주 금요일에는 박종현의 돌파 매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참 올라서 일단 뭐 전기차도 그렇고 반도체 기술주 다 올라서 기분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전에도 얘기를 주셨던 게 이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시그널을 몇 가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어제 반등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뭐 일단은 항상 제가 금요일, 월요일 방송을 주로 하는데 네. 오랜만에 또 시장이 반등 온 상태에서 맞습니다. 해서 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인데 제가 기존에 이제 바닥 시그널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유가가 일단 인플레이션 안정이 돼야 되니까 유가가 안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을 17조까지 어쨌든 내려와야 된다. 지금 현재 17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형태인데 이 두 가지 형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공매도 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은 뭐 X 세모 정도로 좀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좀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CPI 나머지 두 가지 영역이 지금 7월 말에 이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CPI 지표가 이제 다음 주 7월 13일 우리 밤 9시죠. 이제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전월 대비 내려가는지 또 체크가 되면은 그런 부분이 또 시장의 반등에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뭐 시장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환율입니다. 환율. 다른 것에 대한 부분은 별 의미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유가도 요 전프로에서 설명드렸듯이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 세력들이 좀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6월은 1,310원이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7월은 제가 판단하기에 기술적으로 1,320원 부근이 또 저항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환율 방어도 하고 있고 있는 상태인데 환율이 지금 외환이 많이 보유 금액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스와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7월 달에는 1,320원 정도가 어느 정도 시장 방어선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기술적인 조정은 환율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기준으로 제가 PBR 0.9배, 2280포인트를 좀 제시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2280 부근을 어느 정도 밑골이 달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실적에 대한 기간에 대한 이런 패턴 50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8일이 8월 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또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 패턴의 저점을 이탈하는지 아니면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바닥 시그널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보시더라도 CPI 유가가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CPI는 어느 정도 이번 달 발표되는 것들은 전월 대비 좀 내려간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현재 옵션 포지션은 일단 외국인은 상방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증시 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또 CPI 지표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다음 주에 또 발표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들 위주로 체크해 봐야 되는지 다음 주에 좀 대비해서 봐야 할 일정은 뭐가 있을지 순서대로 한번 얘기 부탁드릴게요. 뭐 아시다시피 어제죠.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보셔야 될 것들은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제가 요 근래에 계속 강조드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인프라 쪽에 미국, 중국 그리고 뭐 중동 오일머니부터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인프라 투자 정책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그리고 그 관련해서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하반기 주도주를 지금 7월 달
8월 초 이렇게 저점으로 분할 매수하시게 되면 이미 뭐 제가 재건 관련된 종목을 강조드리면서 많은 수익이 나왔고 아직도 순환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모아간다면 하반기 주도주로 좀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워낙 시장이 저점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하고 그다음에 도시, 교통 이런 부분은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 뭐 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도 실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금을 집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는 미국도 지금 인프라 투자 자금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하반기에 일단 집행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인프라 관련주 얘기 주시면서 한 종목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AS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좀 그동안에 제시해 주셨던 이런 유망주들 어떤 흐름을 나타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이 또 좋았거든요. 6월 10일에 제시해 주신 종목부터 시작해서 6월 한 달 동안 석경 AT가 최고가 기준 16%대, 녹십자 MS, 일진홀딩스 이 종목도 참 잘 가더라고요. 27%대, 우진도 36%대. 특히 어제가 또 이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여기서 또 수익을 내신 것 같습니다. 참 이 종목들을 체크해 보면 단순히 뭐 테마주 쪽에 쏠려 있다, 어디 한쪽에 쏠려 있다가 아니라 장기와 단기 이렇게 함께 좀 가지고 가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 그렇다면 두 종목 한번 AS 하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재룡전기예요.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고 이 종목이 바로 인프라 관련주로 그때 제시를 해주셨던 재건 관련주를 제시해 주셨던 종목인데 최고가 기준 수익률 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궁금해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수익 다 챙기고 좀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금요일 방송하면서 막에도 오늘 추천하는 종목은 다음 주에 기술적으로 올라가면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주간 전략으로 종목들을 드렸습니다.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2주, 3주 이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 그런 스윙 투자에 대한 시점은 제가 아까 패턴을 말씀드렸듯이 7월 말과 8월 초 정도 확인하고 저점 매수하면서 중장기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추천하고 바로 다음 거래인 월요일 날 바로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지금 미국 쪽은 인프라 전기 이런 배선 같은 것들이 실제 공급 계약이 공시를 보시면은 계속 재룡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가 영역에서 단기적인 고가 영역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과 61선 부근에서 기간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전력 관련된 말씀도 이전 프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진전기 이런 재룡전기 관련된 이런 송전, 배전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전력난 문제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은 그때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 또 수익을 내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을 챙기는 게 좋았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익이 이렇게 난 종목들도 있지만 CS 베어링 같이 추천해 주시고 나서 좀 아쉬운 모습을 나타낸 부분도 있는데 이 종목을 한 번 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은 말 그대로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종목 폭력 대장주입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원래 제 추천을 하려고 들고 올려다가 지금 AS 형태로 제가 AS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오히려 더 매수하기 더 좋은 21선 부근에서 눌림 형태로 포지션 자체가 더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아리백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도 그렇고 조만간 삼성전자도 신재생 관련된 이런 탄소 중립된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도 다 동참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일단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렸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원에 대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11,000원 이하는 저점 매수로 진행을 해주시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 무관하게 좀 지금부터 스윙 투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베어링은 11,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주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로 좀 들고 가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또 일부 전문가분들은 이 AS 시간에 또 많이 오른 것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위원님께서는 오른 건 오른 거대로 또 얘기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아쉽지만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돌파 전략을 또 세워주고 계셔서 네네. 더욱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부분 가격 전략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쪽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두 가지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나인테크 먼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어느 부분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미시장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강세가 나왔고 나인테크는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에 보호유수가 풀리면은 그때 이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가 크게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설비 이런 공정 관련된 특화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3분기 이후에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또 개선이 되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에 있는 상용차 1위인 이즈모죠. 이즈모라는 기업에 일단 1조 가량 납품하면서 같이 그때도 한번 큰 10% 이상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60일선 근처에서 횡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신다면은 이 종목도 시장 무관하게 좀 스윙 투자로 가능하다. 그래서 종목을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60일선 이 저가인 이 3,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좀 분할로 좀 매수를 해주시고 단기적으로 저는 일단 15% 이상 올라가면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비중만 홀딩 하시고 2차 목표가인 4,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중기적인 전략은 계속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목표 주가 4,500원, 손절가 3,000원 보면서 대응하고 중기적으로 전략은 중간중간에 또 AS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KPF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PF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추천해서 네. 90% 100% 올라갔던 종목인데 네. 다시 또 좋은 자리라 제가 가지고 나서 다음 주가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KPF는 지금 산업용 파스너 이런 자동차 베어링 그리고 선박용 케이블 이런 거를 이제 부품을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 국내에서 관련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풍력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제 이제 건설을 진행할 때 파스너 같은 경우는 실적을 직접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 부품이기 때문에 동사는 앞으로 전방 산업이 굉장히 업황이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일단 좋아 보이고 실제 실적도 최대 실적이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이 신고가 형태로 나오는 거로 일단 컨센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매수를 해주시고 저는 최종 목표가는 이런 종목은 10,000원까지 일단은 중장기로 좀 들고 가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5% 이상은 수익 일부 챙기고 나머지 들고 가자. 그리고 손절가는 6,4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KPF 앞서 또 큰 수익을 주셨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다시 또 진입의 기회가 왔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차트를 보니까 한 번 튈 때 좀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 또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는 정말 초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버릴 게 없는 시간이에요. 정말 멘트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그런 시간이고요. 또 베어링도 CS 베어링도 AS 해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찐팬들이 정말 많은 이 돌파 매매 시간인데 저희 이렇게 매주 금요일에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전략들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